네, 뉴스 진단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뉴스 진단 함께해 주시고 계시죠?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바로 이제 여쭙겠습니다. 그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떤가요? 뭐 보기에는 굉장한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광폭 행보 맞는 표현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네. 예,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전임에 비해서 훨씬 소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통령 광폭하면 이제 권한을 가지고서 뭔가 이게 크게 이렇게 뭐 이 바람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갑자기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선거에 됐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아주 약식 취임식 했죠. 모든 게 다 아주 소박하고 아주 줄이고 아주 간략하게 저는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민사회에서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섬기는 그리고서 뭔가 봉사하는 사람의 이런 진정성이 좀 보이는 그림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은 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참모들이 나와서 뭐 하는 게 그런 거 없이 첫 번에 비서실장하고 국정원장하고 총리 이 지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미디어들한테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시면서 내가 직접 다 국민들한테 다 알려 올리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진짜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러면 기대가 많아지는 거 저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네네. 그 말씀 주셨지만 총리 지명자도 막걸리를 통해서 막걸리와 함께 소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런 게 네네. 우리가 이런 그 대통령의 권위 권한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한 다음에 어떤 자리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한 60여 명 있는 자리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그때 갔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가면서 그 참가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치면서 막 말 걸고 서로 이렇게 끈안고 뭐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 뭐 떨어지면 집어서도 주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예. 이런 거 볼 때는 한국의 이런 그 권력과 시민사회의 그 간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지고선 정말 많이 변해야 되겠다, 변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우리 눈으로다간 이상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한간의 소문에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자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소문이 있습니다. 저요? 네네.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뭐 그런 소문이 있고 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제가 미주동포들 정치력 신장이 23년째 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힘을 만드니까 미주동포들이 힘을 만드니까 한국의 권력이나 한국의 정부가 미주동포의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청와대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국회의원이고 다 수시로 한미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요번에도 새로 대통령이 되면서 권력 핵심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요 미국에서 시민으로 살면은 미국 시민이지 이렇게 뭐 자리가 있다고 한국에 가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런 부분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역할을 한다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은 저는 시민사회의 활동가입니다. 200만 이상 미주동포들의 정치력을 만들어서 여러분 4.29 폭동 같은 거 다시는 피해자가 안 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좀 같이 하자. 저는 이 30년 프로젝트인데 그 오해죠. 오해고 하도 우리 한인 동포사회 겉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가 되면 가서 한 자리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는 거지 절대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고 오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그 대통령 그 재외동포와 관련된 그런 공약을 좀 살펴보면은요,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특징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그래서 그 공약을 만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 해외 동포 관련해서 뭐 해외 동포는 미주 동포뿐만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세하게 이러이러한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가, 맞는 얘기인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하지 못할 얘기를 한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분명한 거는 재외동포 재단 수준에서 그리고 해외동포를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책에서 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이제는 재외동포들, 미주동포들 하나의 주체 역량이다. 민족 역량 가운데 해외 동포는 해외 동포 나름대로의 민족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기여할 만한 주체 역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 동포는 미국 시민사회 일원으로 봐줘야지 이거를 어떻게 한국 행정구역의 한 부분으로 봐서는 오산이다. 이런 의견은 강하게 냈습니다. 그럴 때에 재단, 뭐 이렇게 외교부 산하의 어느 기구 이거 아니다. 안 맞는다. 적어도 하나의 부가 아니면은 청까지는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세냐? 이스라엘은요 무슨 국방부 있지, 외무부 있지, 내무부 있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해외 동포부가 제일 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미 관계가 그렇네. 중요하니까 미주 동포를 볼 때는 동포청은 만들어야 된다. 청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공약으로 내놨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다만 청을 신설할 때는 청 신설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니까 아마 금방은 안 되겠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그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들의 어떤 그런 권익 향상이 좀 이루어질까요? 지금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 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책은 주체와 객체가 달라요. 주체가 해외동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 재단 정도 수준은 그냥 해외에 나가서 사는 한인들이 좀 안 됐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 지원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재외동포청은 주체가 재외동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재외동포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하고 청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지니까 지금까지는 해외 동포 2세들 교육을 시키려니까 요만큼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해외 동포의 교육을 책임지고 정체성을 갖게 하려면 이거는 민족 역량을 강화시키고 확대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장래를 보고서 국가가 투자를 하는 거다. 지원의 금액하고 투자의 금액은 다른 거죠. 네네. 투자는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은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니까 돈을 어떻게 쓰든 이 책임을 안 묻는 거죠. 우리는 해외 동포도 이제 실력 있고 이 당당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투자해라. 이거죠. 이게 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달라지니까 청은 달라지는 거죠. 해외 동포 역량 커진 거죠. 저는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한국에다 얘기할 만할 때가 왔다. 진짜 재외동포 재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원 좀 받고 그래서 재단에 무슨 공무원이 오고 뭐 한국에서 오면은 지원 받는 것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가고 이제 그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는 공약, 재외동포청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그 상임이사님께서 가장 그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책, 가장 먼저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 혹시 어떤 거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동포청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북한 핵 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된 한국의 대통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나라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관계의 내용의 토대를 잘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제 100일 지났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시작했지. 네네. 풀리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동맹 관계가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확정된 다음에 해외 정상으로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먼저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200만 이상 미국 동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한테. 한국의 새 대통령이 나왔으니 이게 한미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동맹 관계인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200만 이상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안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내 이슈입니다. 트럼프 케어, 뭐 이런 거요. 뭐 FBI 문제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미주 동포는 국내 이슈입니다. 외교 이슈가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걸었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우리 같이 빨리 만납시다. 한국과 미국 관계는 그 많은 이런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한미 관계는 위대한 동맹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표현을 쓰면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 통화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안보 팀에서는 빨리 DC를 방문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7월에 유럽에서 만날 게 아니라 빨리 4달이라도 그 워싱턴에 가야 되겠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겠다.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와 관계없이 한미 관계는 미국도 더 필요하고 한국도 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꽤 자연스럽게 동맹 관계가 설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진핑 통화됐죠. 아베 통화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에는 미국을 잘 아는 얘기가 잘 되는 그 JTBC 사장이 했다가 사임했죠. 홍석현 회장이 특사로 오고 그다음에 일본은 누굽니까? 일본은 그 문희상 일본을 잘 아는 문희상 그 국회의장 했던 분이 일본을 특사로 가고 러시아는 송영길 의원이 특사로 가고 중국은 그 박병석 의원이 특사로 가고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요한 4개 국가에 자기를 대신해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특사를 다 없던 내용인데 이런 준비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의전이나 이런 걸 간소화시키고 그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한 3일 동안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력 있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비교적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정도쯤에 이뤄질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그 목표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최소한 이거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거는 자국의 이익을 두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게 목표인데 그렇게 볼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얘기하고 관계가 전통적으로 동맹이었다 이런 얘기는 쉽게 이제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금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가깝게 지내야 될 나라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이 팽팽하게 긴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참 어렵죠. 그다음에 일본하고서는 또 위안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참 문재인 새 대통령 잠이 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은 이 정상으로서 이런 관계를 한국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걸 관철시키면서 잘 풀어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새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기대가 기대치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거냐 굉장히 어렵죠. 미국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은 자 FTA 재협상 한다 그러죠. 네네. 그다음에 그 중국보다는 미국하고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가운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이런 모든 걸 볼 때는 그리고 중국,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참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국의 사드 관련한 부분을 한국 국민 정서에 맞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이걸 어필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테이블에다가 많은 아젠다를 놓고서 서로 트럼프하고 주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인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놓고서 이거는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뭘 만드는데 적어도 한미 관계, 동맹 관계라는 거를 확인해내면서 사드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게 목표일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드가 들어가는 비용 니네가 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받는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없던 내용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 성주에 들어간 사드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양보를 받아내는가라는 게 최고의 목표치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의 사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위협하고 보복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미군 부대에 미국 무기가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풀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풀려는 걸 그 공을 넘기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에는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미군 기지에 미국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이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그걸 가지고 보복하는 거를 디펜스 해내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획득해내야 그래도 정상회담에서 첫 번의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두 나라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그 안에 아젠다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동안 200만 이상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정치력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잘 모르시지만은 자기 지역에 한인이 많이 있는 의원들은 지금 부지런히 의회에서 그 백악관에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표는 이거고 아젠다는 이거고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알고서 수시로 그 얘기를 합니다. 미주 동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그걸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제는 한국에다가 지원해달라 이런 거보다 이런 형태로 역할하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월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서로 이렇게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 한인사회에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인 동포들이 새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잘된 일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죠.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국민이기, 그분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 섬기겠다, 그렇게 그 얘기한 것처럼 미주 동포들도 일단은 우리가 그 한 절반 이상은 한국 영향권에 있으니까 우리의 한쪽에 또 대통령이기도 하죠. 신임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이렇게 좀 희망을 드리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고, 다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방문했으니까 나도 대통령으로부터 뭘 인정을 받고 이러려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 온, 한국이 친정 국가고 미국이 시집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부모가 시집 부모랑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럼 여기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이 미국에 시집 와가지고 시집을 위해서 너무 기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모범시민이 되자라는 그런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관계에서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고 계신 게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큰 기여를 하니까 참 든든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 듣고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고 한국의 대통령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나도 나가서 대통령님 뭐 인정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와서 정치력을 만들어서 든든한 관계를 우리가 받쳐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려 그러지 마시고 한국의 앞으로 나갈 방향에 있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적 파트너로 삼아 보십시오. 우리가 세금도 잘 내고 우리 이웃들과 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자 25년 전 LA 폭동 같은 거는 우리가 피해 당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걸 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는 지금 한국이 새 대통령이 방문할 때 동포들 만날 때는요. 우리가 그런 희망을 드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전하고 좀 다르다. 예.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좀 우리를 알려내고 참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게 진짜 정말 좀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달이 잠못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